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희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02년, 2020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문제풀이 영상이고요. 집합건물법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이라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게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내가 이 문제집을 만들 때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상에서는 레벨 1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집합건물법도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1이죠.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요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 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X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은 각자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우리가 일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공용 부분의 지분은 자동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쫓아가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절대적 일체성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고요. 또 규약으로 달리 정했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X다. 규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X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도다 그러면 복도의 용도는 통행로잖아요. 통행로서로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가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도를 창고로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봅니다. 자, 우리가 공용 부분에 대한 변경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원칙입니다. 다만 개량 행위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 결의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질문이고 참 잘 나와요. 다시 한번요. 공용 부분에 관한 변경은 원칙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죠.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에게 가지는 채권이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뭐냐면 연체관리비예요. 연체관리비가 승계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은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거든요. 따라서 그의 특별 승계인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부담해야 되므로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물론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또 기억할 것은 원금만 승계된다.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라도 지연배상금, 연체금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문제 답은 4번이 됩니다. 2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대지 사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대지 사용권은 여러 필의 토지일 수도 있고요.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2번이 중요한데 이 대지 사용권도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 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고요.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쫓아갑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공용 부분과 다른 점이죠. 또 특히 규약에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해요. 따라서 2번,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특약은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2번 다 맞네요. 그죠? 2번 중요합니다. 3번이죠. 대지 사용권의 공유자 1인이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그들의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X죠. 또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집합건물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은 무주에 대한 무주물로서 국가 소유가 되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구분 소유자 2개 이상의 전유 부분을 소유한 때는 각 전유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죠. 전유분의 면적의 비율로 지분이 결정이 되는 거죠. 5번 대지 외 구분 소유권의 목적물이 건물이 속한 한동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네요. 잠깐만요. 따라서 맞는 거죠. 그죠?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틀린 걸 찾는구나. 옳지 않는 거. 깜짝 놀랐네.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4번도 옳고요. 5번도 옳고 3번만 답이 됩니다. 저는 또 옳은 걸 찾아낸 줄 알았습니다. 3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의결사항 중 구분 소유자 및 결의권에 4분의 4안성을 요구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죠. 일단 1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청은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자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나 경매 청구나 또는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또 규약을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2, 3, 4, 5번은 4분의 3이고 1번만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의결정수 한번 결정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자, 통상의결 과반수라는 거죠. 관리행위, 관리인의 선임행위, 규약보관자의 결정, 의무위반자의 정청구죠. 물론 그 위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과반수 통상의 집회 결의니까요. 그러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 뭐냐? 1번 공용보를 변경행위죠. 자, 이거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공용보에 대한 변경행위라 하더라도 계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으면 그때는 뭐죠? 이걸로 통상의 집회결로 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2번 의무 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 청구, 경매 청구, 그 다음에 점유자에는 인도 청구 4분의 3이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도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5분의 4를 요하는 것은 재건축결이 5분의 4고 멸실된 공용 부분의 복구결인데 건물가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분의 4입니다. 이 의결 요소서 반드시 꼭 뭐 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 번째는 잘 나옵니다. 관리인 집회의 소집 절차 생리죠. 자, 관리인 집회를 개최하려면 소집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반드시 소집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 폐지입니다. 자, 공용 부분을 폐지해서 전유 부분을 만들려고 할 때도 이때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와 이 두 가지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의결령 조수는 퍼펙트하게 되는 거죠.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상 집합 건물에 관하여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1번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죠. 따라서 구분 소유자 및 결의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는 맞는 질문이죠. 2번 전유분에 속한 한동의 건물에 설치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추정. 답은 뭐죠? 2번인데 문제는 제가 해설도 잘못했거든요. 하자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죠? 추정합니다. 추정. 이것도 틀린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동의 건물에 설치 하자를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다. 꼭 기억해도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건물 가격의 2분의 2 상당하는 건물 부분이 멸실되었을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된 공용 부분과 자기의 전유분을 복구할 수 있다. 일종의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4번. 관리단 집회 결의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결의권 행사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가옥대장의 등록은 소유자 등의 신청이나 소가청의 전사 결정이 한다. 맞는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죠. 답은 2번입니다. 이 5번 같은 질문은 공시법에서는 출제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출제될 질문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답은 2번이네요. 5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겠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집합 건물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수극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이거는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담보 책임 부담합니다. 3번. 공용 부분을 변경을 해요. 원칙적으로 4분의 3이죠. 따라서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와 그로 인하여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된 구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이 변경행위가 개량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통상의 집회 결의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공용부는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 소유자는 그에 대한 지분을 전유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 맞죠? 우리가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는 전유 부분은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와요. 뭐 하지 않아도요?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요. 따라서 5번.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6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 좀 맞는 것을 찾네요. 1번. 집합 건물의 공용부를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X. 절대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왜? 일체성 때문에. 2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유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X. 아무리 전유 부분이라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증축, 개축할 수는 없겠죠. 3번. 공유자는 그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 부분을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매수인 경락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관리단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승계가 됩니다. 5번이 답이죠. 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으므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5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 일단 보존행위는 단도로 할 수 있겠죠. 1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구분 소유자의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충원권과 공유물에 대한 반환 충원권도 물론 포함되겠죠. 3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보존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했다면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사용대차니까 민법상 사용대차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관리단이 거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주할 수 없는 경우, 이거 빠져야 되겠죠.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주할 수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 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답은 5번이죠. 자, 왜냐하면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을 띠는데 대지 사용권은 분리하지 못한다는 규약의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5번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에 대한 분리 처분 금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거,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는 4분의 3이죠. 설정할 때도 4분의 3, 변경할 때도 4분의 3, 4분의 4입니다. 따라서 1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얻어 행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정기관리단 집회는 결과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매년 이에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관리인이 소집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되죠. 따라서 3번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소집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다면 그 의결은 무효거든요. 따라서 4번 관리단 집회는 집회 소집 통지 사항 이외의 사항이 가능해도 결의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또 방식에는 제한이 없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5번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은 대리인에 의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맞는 질문은 3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과 분리하여 공용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X. 공용부분은 절대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대지 사용권은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X. 공유 지분에 관한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의 부동산에 관한 무주물이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되게 되는 거죠. 국가가 되는 거죠. 이건도 X네. 3번 건물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의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서 공용부분 정해진 경우 이거 우리가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해야 돼요. 표제부를 비춰야 되거든요. 따라서 공용부분이란 취지의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X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공용부분 즉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등기 능력이 없지만 이 3번처럼 규약으로 공용부분이 된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4번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어. 자, 개량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다면 통상의 집회와 결의를 할 수가 있지만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라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복도, 계단, 출입구, 엘리베이터, 옥상, 보일러 시 소방설비 등 법률상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며 우리가 법정 공용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취지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공용 부분은 반드시 전원의 공용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요. 2번 전유 부분의 건물 부분과 부속 건물이라 하더라도 규약에 의해 공용 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이게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거죠. 3번 공용 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의 공용 부분으로 지분권만을 별도로 절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따라서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자동으로 쫓아옵니다.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요. 따라서 공용 부분에 대한 물권의 등실 변경은 등기 없이도 변경이 되니까 등기 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11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구분 소유자의 대표를 관리인이라고 하는데 관리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의 선임이 강제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공유물,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구분 소유자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공유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게 채권을 가지는 공유자. 이게 뭐죠? 연체관리비고 연체관리비가 공용 부분이라면 새로 이사 온 경락인이나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특별 승인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관리단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그죠? 관리단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는 전유 부분이 수인이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에게만 행해지면 된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1호가 가불병 3사람의 공유예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이렇게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유인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들은 누가 의결권 행사하기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불병이 의결권 행사하기로 정했다면 누구한테만 소집 통지하면 되냐면 병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관리단 집회 소집 통지는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자, 그죠? 행사할 자에게만 행해지면 된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누가 의결권 행사할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셋 중에 아무한테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예요.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람이 정해지면 그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되고요. 만약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람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나 한 사람에게만 소집 통지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전원에게 소집 통지된다는 지문은 항상 X가 되니까 그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5번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가 참가 여부에 대한 재고를 받고도 일정 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는데 일정 기한은 2월입니다. 2월 내에 해답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의 참가 거부를 회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다음에 들면 중 맞는 것을 찾네요. 자,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에 합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2번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을 임대하네요. 내 아파트를 내가 임대할 때 누가 동의받을 필요 없겠죠. 따라서 전유 부분을 내 아파트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집합 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상권이지 대지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는 뭐죠? X입니다. X죠, 그죠? X. 자, 왜냐하면, 만약에 이 지상권이 등기가 됐다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대지권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에 대한 명백한 구별을 공부하실 텐데, 집합건물 큰 의미는 없고, 아무튼, 대지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X죠. 4번,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기만 하면 반드시 만들어지는 거죠. 관리는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가 10명 미만이면 관리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집합건물 대비지는 여러 필지도 있고 한 필지 토지의 일부일지도 있으므로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한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이 문제 맞는 설명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됩니다. 13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난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분 관리비죠. 이건 승계가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체납된 공용분의 관리비 원금은 승계가 되지만 연체료 지연배상금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네. 2번 재건축 결의 의결 영주수는 5분의 4죠. 맞는 질문이고 3번 자 원칙적으로 관리란 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3번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그럼 이 사람은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는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판례는 이 사람들로 관리단 집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4번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채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우리 민법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민법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집합건물법에서 재건축 반대자에 대한 채권은 반드시 뭐로 해야 됩니까?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을 확정하지 않는 재건축 거래는 무해임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1번이고 1번이 답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에 의결을 하였다. 이때 재건축의 소유자에 대한 법률관계로 적합한 것은이죠. 무조건 참가해야 되는 건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반대면 재건축할 수 없는 거 아니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3번은 말도 안 되죠. 그죠? 4번 시가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반대자에 대해서. 이거는 뭐죠? 적합한 거죠. 조심할 것은 시가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레벨 1의 마지막 문제죠. 레벨 2는 다음 영상입니다. 15번. 다음은 집합 건물의 재건축 복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거죠. 1번. 객관적인 요건입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부근 토지 이용상의 변화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재건축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재건축 결의할 수도 있지만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건축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은 의결 영주수죠.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입니까?
5분의 4. 2번 건물의 훼손 일부 멸시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 가격에 비하여 수선 복구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구분 소유자 및 의협권의 5분의 4 이상의 특별 다수여야 재건축 결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물론 상가인 집합 건물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재건축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효험제한 효용 증거가 있으면 주거용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인 집합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 결의도 허용이 됩니다. 4번 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요. 대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4번 재건축 내용을 변경한 결의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조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15문제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그죠? 꼼꼼히 좀 검토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레벨 1 끝냈고 다음 영상에서 집합건물법에 관한 문제 레벨 2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